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2장 중성미자, 양력, 전자기력, 스핀, 강력, 핵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 이해를 하면은 12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우주론은 보존법칙, 증가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이상하게 모양이 상황에 맞게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그림이 보존법칙과 증가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림이 모양이 상황에 맞게 변하고 있다. 중성미자 진동현상 XYZ 공간에서 원자는 알파, 베타, 감마의 막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원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자죠. 이거는 반원자. 그 앞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렇게 이게 알파 껍질입니다. 그다음 요게 그 주황색이 베타 껍질이고 초록색이 감마 껍질입니다. 물론 여기도 양성자 속에는 베타 껍질과 감마 껍질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들어있고 이것이 XYZ 3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제 우리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자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게 4차원 일렉트론, 뮤온, 타우온 등과 같이 이것이 알파 입자다. 4차원 세계의 입자이다. 베타 입자, 5차원 세계의 입자이다. 감마 입자, 이거 6차원 세계의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력을 일으키고 이것이 그 전자기력을 일으키고 이것이 강력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차원이 다르다. 4차원, 5차원, 6차원. 그래서 우리 공간은 6차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YZ 공간에 알파 4차원이 있어야 되고 5차원이 있어야 되고 6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의 가장 안정적인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조합을 다양하게 그려보자. 10.4절에서 설명했듯이 원자는 알파, 여기 알파, 베타, 감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중력선이 있다, 전자가 있다, 핵이 있다, 중성자가 있다. 이러한 기본 조합이 있습니다. 기본 조합들로 이루어진 것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전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희한한 것들이 있냐? 그걸 미세 조정이라는 거죠. 원자가 딱 됐다. 그러면 미세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원자가 되기 이전에 희한한 것들이 이것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것만 돌아다니는 게 있고 이것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미세 조정 되기 전 단계. 우주 모형도 우리 공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체로 펼쳐져 있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논리 전개를 펼쳐 나가면서 이것이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에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알파, 베타, 감마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미세 조정이 끝난 아주 아름다운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전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 단계 이것만 있다. 이것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거고요. 이것만 있으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알파만 있습니다. 알파만 있죠. 그럼 베타, 감마 어디 갔냐? 이상하다. 아주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럼 전자기력이 뭐냐? 여기서 베타가 추르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똘똘똘 베타라는 게 이게 똘똘똘 말려 있는데 이게 추르르 이렇게 펼쳐진다. 펼쳐지면은 반응을 하겠죠. 영역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펼쳐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자만 있는 거예요. 전자만. 이게 알파 껍질만 추르르 펼쳐져야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르르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지는 길이만큼 영역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펼쳐질 게 없으니까 중성미자 그냥 다 통과하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통과. 이상한 조합을 다양하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미세 조정 전 단계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 핵폭발, 핵융합 등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것이 알파 껍질이고 빨간색은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파 N입니다. 거기에 전자에는 이게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모형은 제 10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전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반전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원래 중력선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중력선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얘가 중력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빨간색이 얘가 되겠습니다. 중력선, 이거 중력선이 요거죠. 그래서 반물질이 반원자가 어미 양자호 쪽으로 빠지니까 얘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또 여기서 반물질, 이게 반물질입니다. 이거 어미 양자호 쪽, 이게 어미 양자홀이고요. 어미 양자홀 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당기니까 우리 세계의 물질이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간, 이게 우리 공간이고요.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진다. 자, 그런데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 중력선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력이 없습니다. 여기 중력이 없습니다. 중력이 없다. 그럼 또 질량이 있냐 없냐로 또 논란으로 확대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다양하게 하다가 알파 선입니다. 거기에 베타 중력선이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게 질량이 어떻게 측정이 되겠느냐? 이상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조합이니까 뭐 이게 다시 순간적으로 붙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알파선에 감마 중력선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다들 어떤 중력이 측정이 되기는 되는데 이상합니다, 이게. 이것이 혹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아닐까?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11장에서 이제 근원 질량이 있습니다. 요게 근원 질량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진짜 근원 질량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에너지 질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에너지 질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똘똘똘 말려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중력 질량, 이건 중력 질량 존재 안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중력에 반응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중력 질량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은 또 베타, 이건 알파고요. 베타에 알파 중력선이 달라붙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죠. 베타에 베타 중력선이 붙었으니까. 베타에 감마 중력선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또 비정상입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이 그림. 이게 원래 중성미자입니다. 이게 왜 중성이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빨간색이죠.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중성. 왜냐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성이죠. 베타도 있고요. 네, 감마 빨간색과 감마, 네, 이렇게 N과 S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중성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함께 있습니다. 이거 전자입니다. 전자. 중성 전자죠. 이거는 빨간색과 이쪽이 똘똘똘 말립니다. 이렇게 이쪽이 똘똘똘똘 말리면 얘가 된다는 거죠. 이쪽이 똘똘똘 말립니다. 이쪽이 똘똘똘똘 말리면 반전자가 됩니다. 네, 이것이 전자고요. 네, 이것이 반전자입니다. 중력선이 여기 꼬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꼬리가 중력선,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중성미자입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역시 제 10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탄생의 과정은 10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자 중성미자죠. 얘는 베타 감마입니다. 이거는 그 광자 중성미자, 이거는 그 감마 차원이죠.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력을 유발합니다. 강력 중성미자. 이건 그래서 여기는 SN이죠. S와 N과 함께 있습니다. 네. 좌측이 N이니까 N으로 쓰고 우측이 S니까 S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죠. 이거를 확 뒤집습니다. 그럼 NS가 됩니다. 뭐 이거나 확 뒤집은 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은 제 10장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0.3절에서
도대체 이게 전자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반전자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스트링 시어리 끈으로 내서 막 공간에 막이 울퉁불퉁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어떠한 파선 혹은 입자라도 광속을 초과할 수 없다. 뭐 또 중성미자가 광속을 넘어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역시 어떠한 것도 광속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왜 광속으로 가느냐? 그건 어미 양자홀이 자기장을 우주 공간을 전력력으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어미 양자호로 자기장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광속우 속도로. 그래서 이 휩쓸고 지나간 이 속도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광자들, 뭐 전자들, 중성미자들을 똘똘똘 말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의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에너지의 근원은 이거라는 거죠. 빛의 속도. 여기서 어미 양자홀이 빛의 속도로 그 네 번째 자기장을 뿜어내니까 그 어떠한 것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원이니까. 근원 에너지. 그래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란 미세 조정 과정 중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정 중이에요. 미세 조정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세계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톰입니다. 원자가 있고요. 원자 속에는 이쪽이 반원자, 이게 중력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표현한 그림이고, 원자 속에는 프로톤 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성자가 요거죠. 프로톤 여기. 이것이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N 중력선과 S 중력선. 여기 이게 뭐냐? N 중력 베타 N 베타 S. 여기 베타 N 베타 S. 그다음 다시 이 그림 여러 번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우리 공간을 이렇게 똘똘똘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이 수직으로 쫙 직선으로 연석이죠. 연석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양자화가 되어 있고 앞면을 N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게 앞면이죠. 우리는 빨간색에서 이거 다 앞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의 세상이에요. 빨간색의 세상. 그 밑면이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세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 이것이 반공간. 그 N과 S는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두께, 천의 두께. 그 두께, 여기 두께가 있죠. 여기 두께 속에 있는 거, N과 S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이 중력선, 딱풀. 그래서 중력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 베타 중력선과 여기 베타 N, 베타 S 중력선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프로톤 속에는 또 쿼크가 있지 않습니까? 쿼크는 관마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10장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되고, 이게 쿼크입니다.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가 3차원 회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이거를 MN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그 기호 M은 질량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아톰. 이거 아톰이지 않습니까? N 빨간색 이게 밖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고 여기 알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멋있는 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프로톤 양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쪽이 양성자고요. 이쪽이 중성자입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막 같이 붙어가지고 원자 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원자 핵을 만드느냐? 양성자는 베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S, 다 S죠. S, N의 특성, 공간을 넓힌다. S의 특성, 공간을 좁힌다. 그건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자석을 보더라도 N의 특성, 공간을 좀 넓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S의 특성, 공간을 줄이려고, 좁히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S가. 그래서 빨간색 N, 전자는 공간을 넓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프로톤 아주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S라는 거죠. S가 파란색이 공간을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톤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톤은 베타의 세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베타 S입니다. 근데 뉴트론이 그 중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성자는 뭐냐? 이게 알파예요, 알파. 즉, 저 생각에는 제 10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탄생되는지, 도대체 중성자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이게 이게 중성자, 이게 양성자죠. 양성자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중성미자. 이것이 이거죠. 이거랑 얘가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성자는 이거 알파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빨간색이 속에 있고 이렇게 빨간색이 속에 있고 파란색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SN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제가 NS고요. 이게 중성미자입니다. 근데 요거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반중성미자. 왜 거꾸로 됐냐? 아니, 빨간색은 넓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파란색은 좁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반중성미자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 프로톤하고 중성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자는 겁니다. 중력선으로 이렇게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이것을 더 이상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역시 똑같은 논리로 쿼크도 감마 차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S예요. 감마 S. 즉 이거는 4차원 막, 이거는 베타는 5차원 막, 감마는 6차원 막. 이거 역시 제 생각으로는 쿼크가 있으면 중성 쿼크, 중쿼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쿼크를 UUD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논리는 똑같다.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듯이 쿼크가 있고 중쿼크가 있을 것이다. 논리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한 차원씩 내려보죠. 이거 베타가 감마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파가 베타로 가겠죠. 이렇게. 논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감마만 있겠죠. 감마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속에 근원 질량 입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 이것을 이제 힉스 입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중력선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 중력선이 그 중력을 유발을 하고, 베타 중력선이 전기력을 유발을 하고, 감마 중력선이 강력을 유발하는 것 같다. 중력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중력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력선이 없다. 중력선이 이렇게 하여튼 연결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그 전자 속에 좋게 있죠, 이게? 이렇게 딱 이게 밧줄이죠. 밧줄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한 상호작용,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 제 10장에서 제가 베타 붕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5장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음의 베타 붕괴, 양의 베타 붕괴,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져 가지고 이것이 음의 베타 붕괴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그림으로 양의 베타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 붕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알파 붕괴는 바로 전 동영상 11장 중력에서 이렇게 중력선이 꼬이면 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만 알고 있습니다. 강력이 뭐냐, 핵력이 뭐냐? 그러면 전자기력과 강력으로 얽혀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대의 세상에서 중력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아니냐? 딱 그림상으로 보기도 여기가 안 꼬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철이 가장 안정적인 이유, 반대 세상에서 이게 알파 중력선입니다. 중력을 일으키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 이것이 이렇게 다 꼬여 있으니까 철이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사선 붕괴, 알파 붕괴가 혹시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다시 우리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의 두께가 이 정도죠. 철이 가장 딱 맞는 거죠. 우리 공간에 참 알 수 없는 두께가 있는데
철의 크기, 철원자의 크기가 가장 딱 맞고 우라늄부터는 이렇게 넘어선다는 겁니다. 공간이 우라늄을 자꾸 부시겠죠. 부시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부신다. 그래서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베타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베타 N, 베타 S. 그리고 베타 여기서 이제 이게 알파고요. 빨간색이 베타 이거 주황색이 똘똘똘 말려 있는데 이게 팍 풀어지는 겁니다. 왜 풀어지느냐? 중력선 때문에 N과 여기 베타 N과 이쪽이 베타 S죠. 이것이 서로 만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N과 S는 딱풀, 이게 딱풀이라는 거죠. 이것이 혹시 전기력 아닐까? 차원에 따른 물리 공식과 그림의 동일 반복. 이거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논리는 동일 반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N, S, 중력선,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혼동. 왜냐하면 이제 미세 조정 전이니까. 미세 조정이 끝나면은 아주 그 차원에 따른 물리 공식과 그림의 동일 반복 논리가 뭐 다음과 같이 알파 중력입니다. 중력 공식이랑 그 전기력 공식이랑 왜 이렇게 유사합니까? 이거 모양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력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중력하고 전자기력하고 무슨 아무런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이상하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중력이 참 이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공식이 유사하냐는 거죠, 이게. 공식이. 동일 반복 논리다. 이건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4차원, 이것이 5차원, 이것이 6차원이고 규칙이 딱딱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세 조정. 이것이 알파 모양, 알파 중성미자. 이것이 베타 중성미자. 이것이 감마 중성미자. 뭐 이거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규칙이 동일 반복. 전자의 정확한 그림 도시가 핵심이다. 네, 전자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것이 전자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도 없고 가장 전자가 어떻게 그려지냐. 네, 만약에 전자를 딱 그림이 딱 그려졌다 진실로 뭐 그러면 당연히 전자기력 당연히 파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자의 정확한 그림 도시가 핵심이다. 뭐 자기력, 자기장, 자기선, 자기장 이쪽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선이 있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 당연히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력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3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원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속에 있죠. 요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3차원 회전을 하면은 그 영향력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전자들이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YZ 공간에서 원자는 알파, 베타, 감마 막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막들로 이 속이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아, 그죠?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막들로 이 프로톤이 여기 다시 말해 이거 회전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회전을 해가지고 공간을 똘똘똘 말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얘가 막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어미양자홀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홀이 있고 이게 어미양자홀 공간을 똘똘똘 이렇게 말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양자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공간이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요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3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질량 입자. 이것이 원자고요. 이 원자 궤도 아닙니까, 이게?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그래서 그 동일한 논리로 그 속에 들어있는 근원 질량 입자가 3차원 회전으로 우리 공간을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뭐 우주 스케일이나 원자의 스케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들은 전자들을 여기에 배치한다는 거죠. 골짜기에. 설마 이게
얘가 골짜기고 얘가 산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등성에 위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껍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회전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다. 원래 멤브레인이 막 평평했는데 회전력이 똘똘똘 말았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골짜기, 굴곡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 1번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요 속에 오비탈이 있죠. 오비탈은 바로 또 앞장 10전 4절에서 또 오비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다 막아가지고 여기 회전력 있죠. 회전력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여기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를 흘려보냅니다. 전자를 흘려보내면 얘가 이제 여기 자유전자가 탈출을 하면서 이게 회전력 있죠. 요 회전력. 이것의 회전력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즉, 멈춰 있으면 이 회전력이 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네, 갇혀 있고요. 네, 이걸 흘려보내면 이 회전력이 나와가지고 이 회전력이 여기의 공간, XYZ 공간을 이렇게 똘똘똘 말았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겠죠. 꼬불꼬불하게 마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력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N에서 S로 뭔가 자기력이 흘러가죠. 과연 자기선이라는 게 있느냐? 자기선이 막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 역시 공간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양자화를 시켰냐? 만약에 양자화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골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짜기를 연결한 게 자기선 아니냐? 여기 자석도 마찬가지. 공간을 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골짜기예요, 골짜기. 여기가 골짜기죠. 골짜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산등성이에요, 산등성. 여기 산등성을 넘으려면 점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라는 게 멤브레인이 있는데 이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멤브레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됐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하나 흘려보내면 이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니까 이 전자가 여기 오다가 팅 공간에 맞고 이렇게 뿅 이렇게 위로 솟는 힘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은 베타 중력선의 힘이고 자기력은 또 뭐 베타 모양선의 힘이 아닐까. 전기력은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자기력이 도대체 뭐냐. 전기력과 자기력은 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전기력은 이거 중력선. 그러니까 베타 중력선. 베타 중력선 요거겠죠, 요거. 여기가 베타니까 요게 전기력이고 여기 똘똘똘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똘똘똘 말린 게 혹시 뭐 또 자기력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논리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상호작용. 강력은 감마 중력선의 힘이고 글루온은 감마 모양선의 힘일 것 같다. 이거 좀 원래 글루온이 딱풀입니다. 그래서 딱풀은 제가 감마 중력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뭐 결국 제가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마가 뭐 이거 감마라고 치겠습니다. 감마가 이거 똘똘똘 말린 감마가 있고 여기 이렇게 중력선 이렇게 되는 중력선이 있다는 겁니다. 뭐 둘 중에 얘가 글루온이면 얘가 또 강력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핵심은 뭐냐? 결국 알파, 베타, 감마다. 통틀어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감마가 있고 알파는 네 번째 공간의 힘이 네 번째 멤브레인 막의 힘이고 다섯 번째 막의 힘이고 감마는 여섯 번째 막의 힘인데 모양선이 있고 이렇게 모양선이 있고 중력선이 있다. 그것들이 이제 각종 조합으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세상에 안정적인 원자가 탄생된다. 이거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잔류 강한 핵력, 뭐 결국 이게 핵력인데 그 어떻게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쁘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느냐? 뭐 여기는 뭐 전자기력도 작용하고 전기력도 작용하고 강력도 작용하고
실제 현상은 알파, 베타, 감마의 조합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 그 잔류 강한 핵력에는 전기력과 강력뿐만 아니라 여기 알파, 양력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베타가 있구나.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마가 있구나. 이해하죠. 와, 그래서 베타의 힘과 감마의 힘이 이제 잔류 강한 핵력으로 있는데 알파의 힘, 아까 제가 여기 알파 본 게 이거. 여기서 요거 반대의 세상에서 이게 알파입니다. 이게 알파들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알파들이 꼬여 있다. 그러면 얘가 잘 쉽게 분리가 안 됩니다. 왜 여기가 물론 얘가 베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로도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 알파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현상은 알파의 힘이 여기 잔류 강한 핵력에 존재할 것이다. 모양선은 파선으로 진동한다. 뭐 이건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게 알갱이였습니다. 알갱이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 그럼 얘가 알파 진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 속에는 베타 진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톤, 베타 진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 알갱이로 그렸습니다만 이게 알갱이가 아닌 거죠. 이렇게 진동을 한다. 그럼 또 쿼크도 있다는 거죠. 감마 진동. 이렇게 알갱이로 제가 그렸습니다만 이 알갱이가 아니고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진동을 하느냐? 아니 여기 근원 질량 입자예요. 근원 질량 입자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그럼 알갱이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새죠. 다 새지 않습니까? 근데 알갱이가 아니라 이렇게 파동으로 쫙 감싸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안 셉니다. 역시 중성자도 마찬가지. 네. 전자도 마찬가지죠. 전자가 알갱이로 있다. 그러면 새지만 이렇게 파동으로 방어막. 이것이 밖으로 못 새게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게 베타도 파동 껍질. 이게 중성자입니다. 이게 양성자. 이게 쿼크. 이게 쿼크고요. 이게 양성자고. 베타도 이 껍질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감마 껍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를 가까이 붙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베타가 이게 막 찌그러졌습니다. 다 찌그러졌습니다. 이때부터 감마의 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마를 더 찌그러뜨립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것이 이제 그 베타의 힘, 감마의 힘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이게 풍 이렇게 서로 밀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밉니다. 뭔가가 강력하게 묶어놔야 됩니다. 똘똘똘똘 이렇게 뭔가가 강력하게 묶어야죠. 그 묶는 힘이 이제 그 베타의 힘도 있고 감마의 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힘도 있다. 중력선이 똘똘똘똘 이렇게 묶고 있다.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 이게 되겠습니다. 양성자의 S 중력선들이 SN 중성자의 N에 달라붙는다. 쿼크의 S 중력선들이 SN 중쿼크 N에 달라붙는다. 좀 말이 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림 설명하기도 좀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양성자의 중력선이 SN 중성미자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도 마찬가지겠죠. 감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중력선이 여기 베타 중성미자에 이렇게 딱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그림 설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알파 중력선에 꼬임이 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게 중력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왜 이게 붕괴가 되느냐, 우라늄이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축, 그다음 Y축, G축, 이쪽으로 A축, 이쪽으로 B축, 이쪽으로 C축 이렇게 해서 6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6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차원 C에서 증주 할미 양자울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니까 얘를 똘똘똘똘똘 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직선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이 회전력이 똘똘똘 말면서 말게 됩니다. 증조 할미 양자홀이 탄생하면서 그러면 이게 또 다 말렸습니다. 말리면 이제 비축 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합니다. 할미 양자홀도 역시 회전력으로 이걸 똘똘똘똘똘 공간 막이죠. 막을 말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축이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어미 양자홀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미 양자홀도 역시 이거 똘똘똘똘 말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X, Y, G 가로 세로 높이는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 속에 참 알 수 없는 A 공간, B 공간, C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A 공간은 뭐를 일으키느냐? A 공간 아톰이에요. 아톰. 전자입니다. 전자. 그 양력을 일으킵니다. 이와 동시에 중력을 일으킵니다. B 공간은 뭐냐? 프로톤, 양성자예요. 양성자. 이거는 미온 차원입니다. 전자기력을 일으키죠. 이게 연력학을 일으킵니다. 온도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증조 할미 양자홀은 이제 쿼크 대상입니다. 이거 타우온이라고 하고 강력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중력을 일으킨다. 이거는 연력학을 일으킨다. 온도 이거 세 번째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그래서 이걸 좀 상당히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데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규칙,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감마가 뭔지, 쿼크가 뭔지, 오비탈이 뭔지 이렇게 이러한 규칙들을 이해를 했다면 이 그림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해보자. 다양한 상상을 해보자. 다양한 상상을 해보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건 그냥 상상, 본 우주론, 어미 양자홀 우주론에서는 뭐 이렇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면 뭐 이런 상상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물리학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알파 입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베타 입자가 빛의 속도로 풀어져서 파선으로 직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기가 이거 전자라고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여기다 에너지를 가해보죠. 그러면 여기 똘똘똘 말린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이 추르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르르 펼쳐지면 당연히 빛의 속도로 펼쳐지겠죠. 그럼 빛의 속도로 어디까지 펼쳐질 거냐? 이거 엄청나게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은데 그럼 여기 주황색도 엄청나게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의 속도로 뭐 거의 엄청나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은데 얘는 5번째 차원입니다. 5번째 차원이 원래 엄청나게 길었다는 거죠. 5번째 차원, B차원, 이게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은 걸 똘똘똘똘 해가지고 이 할미 양자홀이 아주 작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주 작게 압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작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풀어지면 그 B차원, 5번째 차원 그 크기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엄청나게 작은데 작은 것과 동시에 엄청나게 길다. 약간 빛의 속도로 이렇게 쭉 똘똘똘 말린 게 쭈르르르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자. 알파 입자 에너지 투입을 중단하면 베타 파선은 빛의 속도로 되말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 논리는 아니 이게 에너지를 주면 쫙 늘어났다가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중단하면 빛의 속도로 다시 되말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백을 한다는 거죠. 직진을 했다가 백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에서 뭔가 하여튼 전파를 쏩니다. 제가 전파공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티 프로젝트에서 전파를 쏜다고 하는데 어떻게 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러한 논리로 쏜다고 한다면 아니 가다가 전기 끊으면은 이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파를 보내면 우주 끝까지 가야죠. 우리 공간의 반대편까지 이거 보내야 됩니다. 이거 전파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계속 전기 중단이 되면 안 되고 전기를 계속 공급해줘 가지고 우주 끝까지 얘가 똘똘똘똘 말린 게 풀어지도록 전기를 중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알파 입자를 직선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똘똘똘 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선으로 쫙 풀어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쫙 풉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풀면 얘가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똘똘똘똘 말려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얘를 직선으로 쫙 풀죠. 그럼 직선으로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 14장 이중슬립 현상 제가 설명을 할 때 원래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아가지고 팅 맞아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은 아니죠,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쫙 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럴 때 얘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풀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만 있습니다. 얘를 쏴 보내면 됩니다. 얘를 딱 이렇게 훑어내가지고 얘를 쏴 보내면, 한 번 쏴 보내면 영원히 그 방향으로 이제 직진하겠죠. 감마 입자는 직선으로 가는 베타 입자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베타가 주르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거기에 감마가 있다는 거죠, 이게. 즉, 알파는 원, 네, 베타는 선, 감마는 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물질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가죠. 이게 선이니까. 어떻게 여기랑 반응을 하느냐? 감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감마가, 네, 감마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게 크기가.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얘 물질이랑 반응을 하면은, 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설명이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감마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점, 선, 면. 점, 선, 면이니까 이거 쏩니다. 쏘면 이제 면이 이게 우리 공간을 다 훑고 지나간다는 거죠. 얘는 그 직진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고 얘 때문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스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위치. 어미양자우르 자기장 회전이 전자의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유발한다. 그럼 왜 전자가 업스핀, 다운스핀 딱 두 종류만 있을까? 다시 어미양자홀이 우리 공간을 똘똘똘똘 이렇게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쪽 세계만 인식하는 거죠. 이게 직선의 세계, 거기서 중간, 여기 골짜기의 골, 여기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측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컨티뉴어스 이쪽 세계만 이해를 합니다. 우측에 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렇게 똑같은 그 위치예요. 똑같은 그 위치에 전자는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중첩이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어미양자홀이 아까 어미양자홀이 자기력을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막 휩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죠.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는데 이 자기력, 어미 양자홀의 여기 이 자기력이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공간을. 이게 여기서 돌립니다.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미 양자호르 자기장 이 전체의 막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자가 중첩을 합니다.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의 공간이고 우리는 이쪽 세계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참 이상한 공간, 원자 두께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핑 돌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전자가 이건 시계 방향으로 막 핑 돕니다.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핑 돕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도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인터넷에서 뒤져봤더니 전자가 스핀을 갔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답니다. 예, 뭐 거기서 더 이상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당연히 빛의 속도로 전자가 스핀을 갔는데 스핀 속도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전자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빛의 속도란 우리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빛의 속도죠.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논리는 빛의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자, 맞다. 이것도 물리학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논리가 그렇게 흐르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우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휘어져 골짜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상한 좌측면, 우측면, 그리고 좌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어미양자호로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핑 도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핑 돌죠. 이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 있던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핑 돌겠죠. 네, 그래서 여기 n이 여기입니다. 요것이 n이고요. 네, 요거 s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전자가 이거고 이쪽 전자가 이게 되겠습니다. 맞물려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똑같은 그 지점이에요. 똑같은 지점에 전자는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 왜?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멋있게 이쁘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럼 전자가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 요거 전자입니다. 전자를 여기다 끼워 넣어보죠. 억지로.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여기다 탁 끼워 넣겠습니다. 자,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돌려버리죠. 밀어버리죠.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럼 얘가 전자가 평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밀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평 빠른 속도 튀어나가면 원래 전자는 이렇게 파선으로 펼쳐진다. 또 이게 원래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똘똘똘 말린 입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열렸죠. 열린 게 힘을 받아가지고 평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뭐 파선으로 펼쳐지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원이든지. 그래서 원자는 두 개가 중첩된다는 겁니다. 세 개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세 개 억지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만 평 앞으로. 자, 그러면 한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는데 억지로 다른 한 개를 하나 끼워 넣어 보자.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이거 기어 맞물리듯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쁘게 이렇게 끼워 넣어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쁘게 이쪽은 이쪽으로 돌고, 네, 이쪽은 이렇게 뺑뺑뺑뺑 도니까 결국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한 개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얘는 이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얘가 평하고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파선으로 펼쳐지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림이 이쪽은 좀 이상합니다만 결국 핵심이 뭐냐? 두 개가 들어간다. 전자는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군동량, 페르미온, 보손. 가군동량. 이게 이제 스핀인데, 결국 스핀, 팽 돈다는 것을 이제 그냥 가군동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페르미온과 보손.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페르미온이고 어떤 게 보손인지, 물론, 물리학 전공하신 분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인은 뭐 도대체 페르미온이 뭐고, 보손이 뭐고, 한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핀이 0이면은 어느 방향을 보아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똑같은 모습이다. 그거 질량입자 아닙니까? 근원 질량입자 요거. 여기 근원 질량입자는 어느 방향을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0이다. 스핀 0이다. 근데 사실 스핀 0이 아니죠. 스핀이 팽 돌고 있으니까 근원이 회전하고 있다. 하여튼 그 방향성을 따지는 거니까 스핀이 0이 아니라 방향성이 없다. 그것을 히그스 보손이라고 합니다. 히그스 보손 질량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질량 입자다. 질량 파티클입니다. 이거 0. 즉 이건 우리 세상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 입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파티클. 입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0이죠. 동그라미는 0차원 아닙니까? 0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딱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0이 되겠습니다. 스핀 0이구나. 이것 더하기 이것. 0 더하기 0. 스핀 0. 이건 히그스 보손이 아니라 근원 질량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핀이 2분의 1이다.
이게 왜 두 바퀴를 돌리면 똑같아진답니다. 어떻게, 아니, 보통 상식으로는 한 바퀴 돌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바퀴를 돌려야지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뭐, 일렉트론, 뮤온, 타우, 뉴트리노, 쿼크 등이 이제 스핀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파티클이요, 파티클. 입자입니다. 입자면 0이죠? 근데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걸 2분의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입자다. 네, 입자가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전자죠, 전자. 전자, 다시 똘똘똘 말렸다. 이렇게. 이거 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이죠. 0차원이죠. 근데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전자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이게 2분의 1. 자, 똘똘똘 말렸으면 입자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두 바퀴를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 두 바퀴라는 말은 우리가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관찰은 이쪽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전자를 관찰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반바퀴 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반바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모양이. 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거 분명히 한 바퀴를 돌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돌려보자.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두 바퀴 돌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뭔가 특성이 똑같아졌다. 예, 그래서 두 바퀴를 돌려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분명 한 바퀴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렸는데 우리는 요거밖에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바퀴 돌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전자 계열이라는 거죠. 스핀이 1, 한 바퀴만 돌려도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포톤, W보선, G보선, 글루온이 그런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있으니까 0입니다. 근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선. 선이다. 선은 1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0 하니까 1이 스핀 1이다. 자, 그럼 우리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기 우리 세상 아닙니까? 이게 파동은 뭐 우리 세상에 존재하죠. 그리고 또 광자가 파동, 빛이 파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반바퀴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얘랑 다르죠. 왜? 일단 우리 세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이건 절반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야 정상이구나. 이거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니까 명확한 겁니다. 얘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3분의 2 스핀 2분의 3이라는 거는 3분의 2바퀴 돌려야 스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제 주장은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이거 직선 선입니다. 선인데 선의 반대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베타가 전자에서 베타가 주르륵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베타가 주르륵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선 아닙니까? 선 1이죠. 1에 우리 세상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다. 스핀이 반바퀴만 돌려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스핀이 2다. 그 면 아닙니까? 면은 2차원이니까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반바퀴 돌립니다. 반바퀴 돌리면 여기를 돌립니다. 돌리면 모습이 똑같으니까 이게 스핀 2다. 근데 이제 스핀 2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스핀 2분의 5다. 역시 마찬가지 면입니다. 면인데 우리 세상에 수직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감마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0, 1, 2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차원이고 우리 세상 밖에 있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핀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락, 먼저 보즈 아인슈타인부터 설명을 하죠. 보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것을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0, 1, 2, 0, 1, 2 스핀을 갖는 거를 보존, 보손, 보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0, 1, 2일까? 아인슈타인은 우리 세계를 해석합니다. 우리 세계의 공간을 해석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게 보손입니다. 보손. 외우기 쉽죠. 페르미 디락은 반대의 세계, 여기의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페르미 디락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이것을 페르미온이구나.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손이 되겠습니다. 광자, 빛, 아인슈타인이 광자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전자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기력, 강력,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빛, 광자, 이게 광자입니다. 이게 광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리 세상을 해석했다는 거죠. 이쪽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양자역학, 이쪽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 렌즈. 그래서 스핀은 차원의 수다. 마지막으로 극저온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멀입니다. 노멀.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그냥 표준. 그런데 극저온 현상.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그냥 보통 온도예요. 우리 온도 여기 아주 이제 높은 온도. 근데 여기 딱 바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0켈빈이라는 거죠. 0켈빈. 절대 영도. 이쪽 세계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장이 어미양자호르 자기장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휩쓸고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도 휩쓸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근데 어미양자홀은 N극이에요. N극. 이게 지금 전기력 휩쓸고 지나가는데 N극입니다. 이게 여기가 어미양자홀이 빨간색 N극이 우리의 표면을 막 빛의 속도로 휩쓸고 갑니다. 여기 또 S극을 보냅니다. S극이 어디냐면 여기 밑면 있죠. 밑바닥, 안쪽 면, 바닥면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N에 살아요. N에. 위쪽. 이거 N이죠. N을 휩습니다. N을 전 공간으로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따다 쓰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다 쓰면, 여기 N을 휩쓸어 버리는데, 여기 N 있죠? N을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이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영향이죠.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또 전자는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팅 맞으면 이쪽으로 오면은 또다시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돌고 전자가 막 회전 방향이 막 왔다 갔다 전자가 있는데 전자 회전이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돕니다.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만 돕니다. 여기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N이니까 여기 S가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는 S고 여기가 이제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아니냐?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플라즈마도 아니고 뭐 희한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극저온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거 희한한 물질이죠. 희한한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휩쓸어 버리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뺑 이렇게 돌겠죠.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돈다. 그러면은 여기 N이 이쪽으로 옵니다. S가 이쪽으로 오죠. 그럼 또 N하고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획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획 뒤집어지면 또다시 여기는 S고 여기는 N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됐어요. 얘가 또 획 뒤집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참 희한한 물질. 이게 혹시 보주 아인슈타인 응축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진짜 극저온 현상에서는 이게 원래 이게 중력을 표현한 겁니다. 중력 우물.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력이 낮은 대로. 근데 반중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오히려 중력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진짜 극저온 현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즉 뭔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반대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자가 획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획 뒤집어졌고요. 네, 전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뒤집어진 거죠.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대의 현상 혹은 뒤집어졌다. 이거 역시 반대의 현상 혹은 뒤집어졌다. 이것이 극전 현상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고 하나 기억할 거 딱 하나. 보존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 증가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이상하게 모양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계속 변한다. 그것이 미세 조정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